이게 이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편이. 근데 내가 내 스스로가 약점을 알게 된다면 그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솜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굉장히 컨설팅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컨설팅도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조금은 약간 벗어나서 정말 일반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컨텐츠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새로운 것 배우게 되고, 특히 이제 뭐 EC를 해도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AP를 또 하면 또 새로운 과목 배워야 되고, 이게 등등 이렇게 새로 배우는 과정을 계속해서 뭐 고등학교 이후로도 겪게 될 텐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지만 그런 학생들도 여전히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항상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뭐 AP 캠을 듣게 됐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에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 학습, 배움 이라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에릭 선생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10가지 단계, 배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 기르는 건데, 이 10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주죠.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방법 외로도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도 이제 옛날에 학생일 때 뭔가를 배울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은 선생님들이 옆에서 같이 선행 수업을 해주시고 계속 도움을 주시지만, 정말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죠. 자기주도적 네, 학습.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내가 정말 배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주도했을 때가 가장 effective 하긴 해요. 그러니까 누구 손 안에서 떠나서, 그리고 누구의 보호막에서 떠나서, 그리고 누구의 윙에서 떠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더 그럴 거잖아요. 대학생 되면은 이제는 사실, 그리고 대학교 넘어서는 더욱 더 그럴 거고. 사실 사회에 나가서도 취직을 해서도 사실 맞아요.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맞아요.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죠. 선임이 있어도 다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내가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직면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배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배워야 할 이 서브젝트를 어떤 방법으로 배우거나 어떻게 이 가이드를 짜야지만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SAT로 예시로 듣든, 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피아노를 예시로 하든, 심지어 뭐 농구를,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예시를 듣든 상관없이 어떤 서브젝트의 이 논리를 혹은 이 가이드를 넣으면, 지금 내가 처음으로 농구 선수가 뭐 되고 싶어, 농구를 배울 거야, 나는 SAT가 1500이 나의 목표야, 아니면 난 피아노 최종적인 목표 쇼팽을 나는 눈 감고 칠 거야, 뭐 만약에 이런 목표가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말을 많이 해주는 말이고, 물론 같이 하는 프로세스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이 다음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제가 유도하긴 하는데, 오늘은 혼자 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저희는 어떤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멘토링을 하는지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는 Introduction for Dummies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Introduction for Dummies가 어떻게 보면은 그 Sharpen Your X랑 비슷한 결인데, 우리가 어떤 걸 배우기 전에 SAT로 예시를 하는 거니까 그럼 SAT로 얘기를 할게요. 9학년 친구가 SAT를 공부하고 싶어요 혹은 관심이 있어요 했는데, 대부분은 SAT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SAT는 그냥 그냥 영어 시험. 영어 시험 아닌가요? 대학 들어갈 때 필요한 거. 수학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Introduction for Dummies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Economics for Dummies, 뭐 Business for Dummies 이런 게 있어요. 101 클래스라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SAT로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 College Board라든지 아니면은 Crack SAT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구글에다가 What is SAT? 라고 하면은 여러 블로그가 있고 뭐 아니면 저희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처음에 알아야지만이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죠.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맞아요. 보는 게 가장 빨리 시작하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위한 단계인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에게 도끼가 주어진다면 6시간 동안 내가 하나의 그 나무를 패야 된다면 4시간 동안은 X의 샤프닝에 시간을 쓸 거고 2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나무, 갈고 2시간 동안 그렇죠.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냅다 SAT 지문을 뽑아서 막 풀지 말고 일단은 그 Sharpening the X라는 그런 되게 좋은 이 러닝의 첫 스타트가 있는 것처럼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이해를 하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으니 먼저는 이제 Introduction for Dummies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쵸. 저도 이제 항상 SAT 첫 수업할 때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죠. SAT는 뭐 점수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뭐 몇 퍼센트 이 정도 점수면 몇 퍼센트 타일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점수는 뭐 네가 이런 대학을 원한다면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이제 Introduction to Dummies가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걸로 넘어가면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좀 배웠어. 그러고 나면은 Put it into a schedule이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좀 다를 텐데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친구가 있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서칭한 것도 한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SAT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SAT는 다 아이패드로 풀 수 있고 다 이거 이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네. 피아노에 쇼팽을 한번 치고 싶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그냥 치고 싶어. 피아노를 쳐보지도 못했고 몰라. 그러면 이제 피아노에 대한 어떤 아주 가이드가 잘 돼 있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할까요? 그 좀 비싸지 않은데 아주 싼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뭐 네. 내가 어느 정도 내 용돈으로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는. 네, 이거 탁 예. 올려놓고 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그거를 뭐 산다든지 사도 의미는 없어요. 사고 나서 10분, 20분 정도는 해봐야 돼. 나한테 맞는지. 뭐 그렇다 그렇지만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뭐 응용을 한다든지 뭐 상관없어요. 이게 뭐 바보 같아도 아무런 뭐 뮤직을 플레이를 못 한다고 해도 일단은 일단 시작해.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거. SAT도 내가 아무리 기본적인 정보를 다 알아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은 뭐 한 패스지 정도라도 뭐 아니면 조금 단순한 버전이 있어요. PSAT라고.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을 꼭 볼 거예요. 근데 PSAT라도 좀 단순한 버전인 Pre-SAT라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뭐 그 시험이 몇 시간짜리 시험이겠지만 그냥 한 20분 정도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Put it into a schedule and just do it. Right? 테이스트 하고 나서는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조건 내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아무런 그런 어떤 코칭 받지 말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했으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걸 하게 되면 좋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계 끝나면 세 번째 단계는 Environment is everything 이라는 말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Environment is everything.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AT로 또 다시 돌아와서 예시를 드리자면 학생들이 좀 쉽게 그러니까 뭐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필이 아니라 펜으로 푼다든지 샤프로 풀어가지고 중간에 뚝 부러져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샤프로 푼다든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버블쉿, 스캔트럴쉿 없이. 버블쉿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성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타이머 되게 중요하게 그쵸.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타이머를 유튜브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SAT 타이머 치면은 정확히 디렉션 읽어주고 그렇죠. 쉬는 중간에 30분 어나운스먼트 해주고 맞아요. 5분 어나운스먼트 해주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고 또 바로 시작하고 이런 게 있죠. 맞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environment is everything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긴 한데 또 다르게 예시를 한번 드리자면 축구 공이 실전에서는 완전 다른 공이에요. 아니면 뭐 내가 신었던 신발이 또 달라.
그러면 실전에서는 완전 정말 내가 원래 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고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시험이 원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이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기르지를 않는다면, 이해를 못 한다면, 뭐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그냥 연필도 아예 안 가져간 친구들도 있겠죠. 있겠죠. 그냥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 심지어 시계를 계속 보고 디지털로 시간을 본 친구도 있겠고, 애플워치 같은 걸로. 아무튼 그래서 environment is everything이라는 게 되게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혹은 저는 똑같은 상황은 아닌다고 하면 더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오히려 막 시끄러운 데서 가서. 그쵸. 차라리 뭐 너무 조용한 데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SAT도 시끄러운 데서 한번 풀어본다든지, 혹은 내가 뛰는 사람이면, 막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그럼 뭐 모래 위에서 뛰어본다든지. 근데 막 더 나은 환경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환경을 어차피 갖지도 못할 거니까.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내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뭐 어떤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게 뻔한데, 맞아요. 상황까지 더 힘들어지면은.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는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렇게 시키는데 너 이거 풀 테스트로 아예 리딩부터 매스까지 다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네, 막 안 보죠.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시험을 많이 가면은 막 칼큘러스 가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보게 하죠. 무조건 풀 테스트로 봐라. 근데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대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environment가 되게 중요하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제가 그 브레이크 댄스를 했잖아요. 네네네. 실제 그 배틀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다 꼬였어요. 내가 앞에서 막 관중도 엄청 많고. 내가 생각했던 루틴이 다 꼬였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저희가 연습할 때도 마지막 20분은 고등학교 때 무조건 노래 틀고 그냥 정말 실제 상황처럼 가자. 그래서 배틀을 좀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틀 때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environment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학생들 중에서 뭐 이거는 진짜 저희가 예시를 여러 개 들고 있지만, 뭐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뭐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학교에서 뭐 내일 시험이 있다 그러면 정말 실제 시험처럼 딱 맞아요. 종이를 해놓고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해봐야 해놓고 되는 자기가 아는 거 뭐 써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끝났고, 환경의 중요성.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어떤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될까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면 strength and weakness가 보일 거예요. 나의 그래서 장단점. 네, find your strength and weakness.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제가 농구 예시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weakness랑 strength를 보면 실제 내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내가 농구를 하고 싶은 이유도 경기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약점이 왼손에 드리블을 못했어요. 그래서 왼손 레이업도 안 하고 왼쪽으로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를 좀 잘 아는 수비수는 왼쪽은 아예 배제하고 오른쪽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 나를 막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예요. 얘만 만나면 1점도 못 넣어. 그러니까 이게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애널리시스를 하는 게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돼요. 케빈 듀란트가 세상에서 제일 맞기 힘들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처음에는 너무 쉬웠다고 했어요. 왜? 왼쪽으로 턴해서 슛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편이. 근데 내가 내 스스로가 약점을 알게 된다면 그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약점을 그냥 알아라 이게 아니라 내 약점에다가 한 달에 20시간을 쓸 수 있어요. 이 러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20시간 중에 15시간 정도는 weakness를 보강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SAT로 만약에 예시를 듣는다면 히스토리 섹션이 잘 안 돼요. 패세지가 그냥 히스토리만 보면은 좌절하고, 히스토리만 보면 자신감이 없고, 다른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잘 풀어. 그러면 20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10시간은 히스토리 패세지에 풀고, 나머지 뭐 5시간은 전반적인 타이밍도 보고, 그쵸. 또 나머지 또 3시간은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 20시간을 그냥 똑같이 이퀄리하게 본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그게 SAT 연습할 때 너무나도 확연히 보이는 게, 맞아요. 자, 우리 픽션 할래? 히스토리 할래? 그랬더니
픽션 그러면 막 이래. 왜요? 그러면 저 픽션 좋아요. 안 돼. 좋아하면 풀지 마. 그쵸.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고르는 학생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히스토리를 해야죠, 이제. 근데 간혹 가다가 근데 한번 히스토리 저 근데 해볼래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고전적으로. 자기가 이게 취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쵸. 그럼 걔네들은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줄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이 직감으로 우리가 저희 느끼잖아요. 얘는 잘하겠다. 바로 느낌이 네, 와요. 근데 그런 애들은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쓰려고 하니까 이 이제 성적이든 아니면 어떤 배움이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본인이 뭔가 잘 못하는 거를 새롭게 해서 맞아요. 내가 이거 정복하는 거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요. 더 재밌어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해내겠어. 맞아.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취약점을 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취약점의 시간을 배로 쓴다라는 거. 그게 네 번째 네 포인트였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지점에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이제 약점을 좀 파고들었다면 다섯 번째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아까 전에 그냥 environment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한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뭐냐면 environment를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최대한 그 상황에 맞춰서 잘 만들라라는 거지 항상 그렇게 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맞춰본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내가 취약점도 알고 좀 environment도 좀 해봤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learning도 해봤고 그러면 이제는 put it to a real test를 해야 돼요. 이제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합을 해본다든지 SAT로 만약에 예시를 들으면 3시간 50분짜리 without break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뭐 with break면 4시간 5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페이퍼 테스트로 시험지를 뽑아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스캔트런을 뽑아서 연필 투비펜을 가지고 와서 시간으로 재서 정확하게 풀어본다는 거죠. 이거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울 때, 볼 때 실제로 러닝 하는 게 아니라 내 뿜을 때 러닝을 하는 거예요. 받을 때가 아니라 보낼 때 훨씬 더 러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러닝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가 페이퍼로 정말로 내 이거를 뭐 리서치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진짜 러닝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더 에펙티브한 러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자기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랑, 예를 들면 뭐 SAT 문제를 이제 오답을 할 때 내가 이걸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전 항상 쓰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저한테 이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직접 내가 써보면서 정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밖으로 뱉어야 이게 정리가 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대부분 이제 뭐 B가 정답이었다 이러면은 그냥 이래니까 정답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반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이 중반 정도까지 오면은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거를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딩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요 시점까지 오면은 진짜 뭐 코딩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시간을 두고 그 문제점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해본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잡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본다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온 게 많아요. 그럼 그거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해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정확한 스탠스를 알 수 있어. 나의 지금의 스탠스나 아니면 지금의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어요.